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화물선 나무호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독으로 움직이다 이란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해방작전 합류에 대해 한국이 더 나서주길 바란다고 압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해방작전 동참에 대해 신중한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현지의 전문가를 급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사전 통행 허가제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해상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오늘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합니다. 미국 텍사스주 캐럴턴의 한인타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총격 용의자는 60대 한인으로 추정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휴일 잘 보내셨는지요? 가정의 달인 5월, 하지만 아직 우리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틀 전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사 화물선이 폭발한 사건을 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화물선이 혼자 행동하다 피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한국도 군사작전에 동참하라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화재가 난 우리 화물선에 대해 단독으로 행동하다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They were not in the cavalcade of ships. They decided to go it alone, and their ship got the hell knocked out of it yesterday.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대부분의 석유를 들여온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 선박의 피해 상황을 콕 집어 언급한 겁니다. 반면 미국이 보호하던 선박들은 공격받지 않았다며 현재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사건이 사실상 이란의 공격이라고 규정한 데 이어 같은 날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한국 선박을 겨냥해 발표가 이뤄진 만큼 한국이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전쟁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밤사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까지 나서 우리 정부의 참여를 압박했습니다. Is there any indication that they would heed Trump's call made on social media to join Project Freedom? We hope so. We hope South Korea would step up. 그러면서 일본, 호주, 그리고 유럽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하지만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사고 선박에 있던 우리나라 국적의 선원 6명을 포함해 24명은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군사작전 참여에 대해선 폭발 원인부터 규명해야 한다며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김민수 기자입니다. 폭발이 발생한 선박은 아랍에미리트 우말쿠 와이낭 인근에 정박 중이던 HMM 해운의 HMM 나무호입니다. 화물선의 기관실 왼쪽에서 폭발 소리가 났고 선원들이 4시간 동안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해당 선박은 곡물이나 석탄, 시멘트를 옮기는 38,000톤급 중소형 화물선입니다. 우리 국적 선원 6명을 포함해 24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 선박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서 약 500km 떨어진 카타르 부근 해역으로 이동 중입니다. 우리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자는 판단인데 앞으로 경제적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향후에 봉쇄가 풀린다 하더라도 일시에 배들이 다 빠져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고요. 해양수산부는 우리 선박 26척과 연락을 유지하며 안전 상태를 점검하면서 필요한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류를 요청한 해방작전 참여에 대해 청와대는 사고 원인 규명이 우선이라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예인선을 투입해 HMM 나무호를 두바이 항만으로 이동시킨 뒤 정밀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사고 원인이 피격인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를 현지에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예인 작업에만 며칠이 걸릴 것으로 보여 조사를 마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탈출을 돕는 이른바 해방작전에 착수한 뒤 상선 2척이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전 과정에서 이란과 교전도 벌어졌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휴전에도 금이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방작전이 시행된 뒤 2척의 상선이 미국의 호위 아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척은 덴마크 해운사 머스크의 미국 자회사 소속 자동차 운반선으로 알려졌습니다.
머스크사는 성명을 통해 선박이 사고 없이 빠져나왔고 선원 모두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한 척의 세부 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선박들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서로를 미사일과 드론을 통해 공격하는 등 무력 충돌도 발생했습니다. 작전 첫날부터 교전이 발생하며 위태롭게 이어지던 휴전 한 달 만에 무력 공방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미국은 이번 조치가 방어적 행동임을 강조하며 해협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자산을 계속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호르무즈 해협 갈등으로 인해 최소 10명의 선원이 목숨을 잃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And so they're sitting ducks. They're isolated, they're starving, they're vulnerable, and at least 10 sailors have already died as a result of the civilian sailors. 이런 가운데 이란군이 자국 민간 시설을 공격했다는 아랍에미리트의 주장에 대해 이란이 완전한 거짓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란은 또 이를 빌미로 한 공격이 벌어질 경우 즉각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종전협상을 담당하는 이란 측 총괄단장이 미국을 향해 이번 상황을 견디지 못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본격적인 대응을 예고했는데 첫 번째로 사전 통행 허가제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시열 기자입니다. 이란 종전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의장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혼란에 대한 책임을 미국 탓으로 돌리며 미국은 이번 상황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며 본격적인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란은 새로운 해상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사전 통행 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A new mechanism for exercising sovereignty over the Strait of Hormuz has been designed and implemented by Iran. Ships intending to transit the Strait of Hormuz.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이란으로부터 전달받은 통행 규정에 따라 운항 방식을 조정해야만 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대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돌파구를 찾듯 중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오늘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와 종전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4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에 앞선 이란과 중국의 만남이 호르무즈 해협의 실타래를 풀어낼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공방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셀프 공소 취소라며 심각한 범죄라고 비난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나란히 선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즉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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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들은 조작기소 특검을 반헌법적 공소 취소로 규정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 1인을 위해 국가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명백한 사법 쿠데타 시도로서 장동혁 대표도 조작기소 특검을 두고 어지간한 독재자도 떠올리기 어려운 발상이라며 공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세계사의 길이 남을 독재 가이드북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셀프 공소 취소는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결국 심각한 범죄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중도층 표심이 관건인 수도권과 영남권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법안 처리를 지방선거 뒤로 미루자는 신중론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 뜻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선거의 시기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보다 우리가 집중하는 그 민주당이 되는 게 정청래 대표도 특검법 처리 시기를 수기해달란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호응하며 사실상 지방선거 이후 처리를 시사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입장을 밝힌 만큼 당에서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당원들의 뜻도 물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것을 그때 판단해 보도록 하고 국민의힘이 내란 부역 인사를 내세운 윤 어게인 공천으로 국민을 도발한다며 역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청산과 정권 심판을 내세운 양당의 프레임 전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부산 북갑의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이렇게 3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양자든 삼자든 완주하겠다며 한동훈 전 대표의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3 보궐선거 국민의힘 부산 북갑 후보로 결정되자 박민식 전 장관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전 대표와의 단일화를 일축했습니다.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당당하게 주민들의 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단일화 더 이상 희망회로 돌리지 마십시오. 민주당 후보로 나오는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과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한 전 대표와 양자구도든 삼자구도든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강조한 겁니다. 박민식, 한동훈 두 사람의 단일화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오는 건 보수 진영의 분열로 민주당에 의석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최근 부산 북갑 여론조사에서 하 전 수석은 34.3%, 박 전 장관은 21.5%, 한 전 대표는 33.5%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보수 진영 지지율을 단순 합산하면 50%를 넘는 만큼 당 안팎에서 연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의 후보가 당에서 제명된 인사와 단일화를 하는 데 대한 부정적인 민심도 작지 않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백남바 붙이고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소속으로 나온 분이 왜 국민의힘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표시를 애매하게 하는지. 당 지도부가 한 전 대표 지원에 나선 한지아 의원에 대한 징계를 시사하면서 단일화는 선거 막판까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2차 종합특검이 한 전 대표를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한 전 대표는 할 테면 해보라며 선거 개입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부산 북갑 선거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황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지난달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어제 SNS에 출국 금지 여부 조회 결과를 올리며 해당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출국 금지 기간은 지난달 1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한 달로 사유는 사건 수사입니다. 한 전 대표는 작년 최상병 특검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국 금지하고는 조사 한 번 못하고 종결했다며 이번 특검도 똑같이 무리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할 테면 해보라는 메시지도 덧붙였습니다. 종합특검도 곧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출국 금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은 대통령실과 검찰 등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 등 7명을 직권 남용 등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 정황을 포착한 뒤 서울 고검 TF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투데이 라인업입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 체크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2시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연임에 도전하는 한병도 전 원내대표가 단독 출마해 오늘 일종에선 한 전 원내대표를 추대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기는 내년 5월까지 1년입니다. 지난 1일부터 닷새간 전면 파업을 벌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오늘부터는 무기한 준법 투쟁에 들어갑니다. 노조는 일단 현장에 복귀해 연장 근무와 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형태로 준법 투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오늘 노사양 측 대표교섭위원은 1대1 협상을 이어가고 이번 주 금요일엔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노사정 3자 면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경찰 바리케이드가 오늘 철거됩니다. 위안부 반대단체 집회에 따른 훼손 우려로 2020년 6월 설치됐던 바리케이드는 지난 3월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김병헌 대표가 구속된 이후 철거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경찰은 바리케이드 철거 이후에도 인근에 기동대를 배치해 조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치료비 부담이 큰 중증 질환의 보장을 강화하고 비중증 비급여 보장을 줄인 5세대 실손보험이 오늘 출시됩니다. 과잉 의료 논란이 이어졌던 도수치료와 비타민, 영양주사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고 통원 치료의 자기 부담률은 높아집니다. 대신 보험료는 4세대보다 30%가량 낮아지며 임신과 출산, 발달 장애에 관한 급여 의료비 보장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라인업이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새벽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 범행이 벌어졌습니다. 2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고 이를 도우려던 또래 남학생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피의자는 혼자 걷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범행 충동이 생겼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인도입니다. 길 한복판에 하얀색 비닐이 펼쳐져 있고 그 아래로 혈연이 선명합니다. 어제 새벽 0시 10분쯤 20대 남성이 17살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지만 비명을 듣고 달려온 17살 남학생도 흉기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현장입니다. 왼쪽으로 길 건너편에는 아파트 공사장이고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학교 운동장이기 때문에 야간 밤이 깊어지면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아파트가 이제 입주가 하면은 이제 불도 흐름이 커지고 이제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차피 있지만 밤에는 그때 보면 위험하다고 봐야죠. 피의자는 24살 남성 장모 씨로 사건 발생 11시간 만에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됐습니다. 범행 후 승용차와 택시를 번갈아 타고 달아났지만 경찰 탐문 등으로 신원이 특정되면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장 씨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혼자 걸어가는 여고생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차로 혼자 가는 거 발견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또 그 여학생을 보게 된 거죠. 갑자기 이제 뭐 범행 충동이 생겨서 범행을 했다 이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어제는 어린이날이었건만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그제 인천의 한 공원에서 2살 아이가 처음 보는 6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피해 아동은 이마에 피멍이 들고 뇌진탕 증상까지 보였는데 아버지는 어린이날이 악몽이 됐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공원에서 놀던 한 아이가 비둘기를 보고 두 팔 벌려 해맑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아이에게 다가오더니 갑자기 손을 들어 있는 힘껏 아이를 내리칩니다. 아이의 몸은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지고 놀란 아버지는 다급히 아이에게 뛰어갑니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그제 인천의 한 공원에서 2살 아이가 일면식도 없는 60대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요만한 애를 그래갖고 뚝 때려갖고 앞으로 팍 꼬꾸라질 정도로 하다못해 인내키 세우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니까. 범행 직후 남성은 현장을 벗어나려다가 아이의 아버지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행의 충격으로 2살 아이의 이마는 크게 붓고 피멍까지 들었습니다. 비명만 지르면서 우니까 저희 부부도 진짜 많이 울면서 저희 아이한테는 이 공간과 이 어린이날이 악몽으로 매년 기억 남을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1차 조사를 마친 뒤 귀가 조치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한편 어제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선 다양한 행사도 열렸습니다. 서커스부터 블록 장난감 조립까지 도심 곳곳이 놀이공간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가장 바란 건 의외로 특별한 선물이 아니었는데요. 그 답을 안정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드럼 연주와 함께 긴장감이 고조되고 서커스가 시작됩니다. 맨몸으로 대나무를 밟고 올라 능청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떨어질 듯 엉덩이만 살짝 걸친 묘기에 탄성이 쏟아졌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편하게 보라고 햇볕을 가려줍니다. 자유체험존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디아볼로 막대기를 요리조리 돌려봅니다. 집에서 맹연습한 고난도 기술을 선보이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외줄타기를 체험할 수 있는 서커스 챌린지도 진행됐습니다. 외줄타기 할 때 살짝 무서웠어요. 안 해봤었던 것도 하게 돼서 너무 재미있었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둘러앉아 레고 조립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서울 만들고 있어요. 상품도 받고 도장도 찍고 레고도 구경하고 엄청 많이 했어요. 레고 조각으로 만든 옥좌에도 앉아봅니다. 초등학생에게 한 설문조사에서 어린이날 가장 하고 싶고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가족과 노는 거예요. 오늘 하고 싶은 거는 가족들이랑 놀고 싶은 거, 함께 시간 보내는 거예요.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인타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60대 한국인 남성으로 파악됐는데요. 사업 관련 회의 중에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하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텍사스 캐럴턴의 한 상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됐습니다. 현장에는 경찰차와 소방차가 배치됐고 총을 든 경찰이 현장을 대회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전 10시쯤 한인타운에 있는 K타운 플라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Upon arrival, officers located victims of apparent gunshot wounds, and officers have successfully taken him into custody after a short foot chase at the secondary location in Carrollton. 사고 현장 인근 마트 앞에서 검거된 용의자는 60대 한국인 남성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부상을 입은 3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와 피해자는 사업 관계에 있는 인물들로 사업 관련 회의 중 벌어진 사건이며 묻지마 총기 난사 사건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캐럴턴은 댈러스에서 32km 떨어진 대표적인 한인 거주지로 한국인 6,000명가량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비롯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에 공격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텍사스 미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호르무즈 해협 해방작전 합류에 대해 한국이 더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인타운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총격 용의자는 60대 한인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백악관 근처에서 무장괴한들이 비밀경 호국 요원들과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백악관 기자단 만찬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9일 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속속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 경찰 특공대와 함께 도심을 순찰하는 등 로봇캅 투입이 빠르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남아도는 상가나 사무실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죠. 이미 4년 전에도 실행된 바가 있어서 저희 취재진이 이전에 공급된 청년 임대주택을 살펴봤는데요. 월세는 20만 원대로 시세의 절반 수준이었고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서울 금천구의 한 20층 건물. 한때 관광호텔이었지만 4년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청년 임대주택으로 공급했습니다. 181세대가 입주해 있는데 역세권인데다 월 임대료가 20만 원대로 주변 시세의 절반 가격에 10년까지 살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입주 청년들이랑 커뮤니티를 통해서 같이 네트워킹도 하고 되게 싸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용 20제곱미터 방입니다. 요리를 할 수 있는 싱크대와 냉장고도 구비되어 있고 안쪽으로는 큰 창문이 있어 채광과 환기도 자유로운 구조입니다. 정부는 이런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량이 1년 만에 36% 급감하는 등 주택 부족 문제가 현실화하자 비어있는 상가와 오피스를 리모델링해 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저희가 목표로 잡은 것은 2,000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경과랄지 이런 어떤 부동산 경기 변화를 보면서
문제는 공급 물량입니다. 과거에도 같은 방식으로 5년간 4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지만 공사 기간이 길고 매입 비용 부담이 커 실제론 1,300가구 공급에 그쳤습니다. LH는 이번엔 30년 된 노후 건물까지 매입 대상을 확대해 사업성을 높이고 직접 시행 방식을 도입해 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인데 주차 문제와 주거 품질 확보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됩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릴 정도로 가입자가 많지만 적자가 갈수록 쌓이는 구조라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물리치료 같은 비급여 보장은 줄어드는 대신 보험료를 크게 낮추고 중증 질환 혜택은 늘어나는 5세대 실손보험이 나오는데요. 많이 갈아탈까요?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5년간 실손보험의 누적 적자 규모는 10조 원에 달합니다. 기존 실손보험들이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까지 폭넓게 보장하면서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겁니다. 보험료 100원당 지급된 보험금을 뜻하는 손해율도 급격히 높아져 4세대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148%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정부는 또다시 실손보험 개편에 나섰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치료와 같은 비중증 진료에 대한 보장을 줄여 보험료가 기존 4세대 대비 30%, 1, 2세대 대비 절반가량 낮아집니다. 반면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은 보장을 강화해 본인 부담액 제한이 없던 4세대와 달리 50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임신, 출산 관련 검사나 진료비, 발달장애와 같은 장기적 치료비도 새롭게 보장 항목에 포함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보험에 대한 보상률을 높이고 경증에 대해서는 보상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 1에서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갈아탈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험료 인하만으론 기존에 보던 혜택을 포기할 요인으로 약하다는 겁니다. 사실 자기 부담금이 더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5세대로 굳이 전환을 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5세대 실손보험은 오늘부터 16개 시중보험회사를 통해 판매됩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 인근에 무장한 괴한이 나타나 대통령 신변 보호를 담당하는 비밀경호국 요원들과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접근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지율 기자입니다. 백악관 일대 출입을 통제하고 무장경찰이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백악관 출입 기자들은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무장괴한과 비밀경호국 요원들 사이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백악관 인근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진 곳은 워싱턴 기념탑 남동쪽 교차로로 백악관과 불과 1.7km 떨어진 지점입니다.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9일 만입니다. 용의자는 순찰 중이던 비밀경호국이 검문을 하려 하자 총을 쐈습니다. Upon making contact, that individual fled briefly on foot, withdrew a firearm, and fired in the direction of our agents and officers. 용의자는 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고 용의자가 쏜 총에 미성년자인 행인 한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비밀경호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노리고 접근했는지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직전엔 제디 벤스 부통령의 차량 행렬이 해당 지역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영상, 중국의 한 폭죽 제조 공장에서 난 대형 폭발 사고입니다. 커다란 연기가 끊이지 않는데요. 20명 넘게 숨지고 60명이 다쳤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대형 버섯 구름이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인근 마을에서는 집 창문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폭발을 느낀 주민들은 황급히 마을을 떠납니다. 폭발 사고가 난 공장 건물들은 폭격을 맞은 듯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我们看到整个核心现场已经基本上看不到一栋完整的建筑了。应该这么说，这个 중국 폭죽 산업 중심지 후난성 창사시 류양의 한 폭죽 제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난 건 그제 오후 4시 40분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사고로 26명이 숨지고 61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구조 인력 500여 명이 투입돼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인명 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공장을 중심으로 반경 1km 안에서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2차 사고를 우려해 반경 3km 안의 주민들을 모두 대피시켰습니다. 사고 직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공안당국은 해당 기업 책임자를 통제한 상태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로봇캅이 이제 현실화되는 걸까요? 최근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 특공대에 합류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영화 터미네이터를 연상케 했습니다. 로봇 경찰 시대가 오는 건지 주목됩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중국 선전시 경찰 특공대가 휴머노이드와 함께 도심 거리를 순찰합니다. 사람과 비슷한 몸집의 이 로봇캅의 이름은 영화 터미네이터의 모델명을 그대로 따온 T-800인데 실제 모습도 영화 속 T-800과 꽤 닮았습니다. 터미네이터처럼 완전히 무장한 사람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괴력을 지닌 T-800은 테스트를 더 거친 뒤 특공대와 함께 고위험 임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항저우의 한 관광지에는 휴머노이드 경찰이 아예 팀을 꾸려 투입됐습니다. 횡단보도마다 배치된 15대의 로봇들은 수신호를 통해 행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합니다. 위험하다고 판단할 땐 직접 경고도 합니다. 땅에 로봇캅이 있다면 하늘에는 드론 경찰이 있습니다. 만원 관중이 몰린 축구 경기가 끝나자 사람들이 경기장 밖으로 나옵니다. 드론이 인파가 많아지는 곳을 감지하고 바로 통보합니다.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가 예상되는 지역에 드론이 투입되는 일도 빈번합니다. 要有我们传统的这个人工巡查和视频巡查呢，它有一个覆盖面比较广啊，巡查的范围比较大。 투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작동 등으로 불안감도 있는 건 분명 사실이지만 중국은 공공치안과 교통관리 업무야말로 로봇을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판단하고 로봇캅 투입을 빠르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첫 번째로 가볼 곳은 태국인데요. 조용한 마을 한가운데서 조금은 요란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시원하게 날아가는 건 바로 로켓인데요. 이 지역의 사원들이 이달만을 기다려왔다는 축제 현장으로 가봅니다. 굉음을 내며 날아가는 로켓! 한적한 마을에 로켓의 등장이라니 무슨 일일까요? 태국 소수민족인 몬족이 매년 개최하고 있는 로켓 발사 축제 현장입니다. 몬족 공동체의 오래된 전통이라고 하는데요. 수평으로 길게 설치된 줄에 로켓을 매달고 불을 붙이자 잠시 후 로켓들이 맹렬한 불꽃을 튀며 날아갑니다. 축제에 참가하는 사원들마다 로켓을 제조하는 방식도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요. 이젠 지역의 사원을 하나로 이어주는 특별한 스포츠 경기로 자리 잡았다고 하네요. 음식을 파는 곳인지 음악을 즐기는 곳인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가게가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유명 맛집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이 모두 모인다는 힙한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가게 앞이 젊은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잠시 후 흥겨운 음악과 함께 댄스 파티까지 시작됩니다. 런던에 자리한 힙한 이 가게, 바로 수제 카레를 판매하는 곳인데요. 1979년부터 직접 카레를 만들어 유명세를 탔는데 여전히 손님이 많아 일주일에 7일을 꼬박 일해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이나 당일 배송이 흔해진 요즘 참 보기 드문 광경이죠. 최근엔 식료품 가게 운영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는데요. 역시 입소문을 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유럽 국가들이 모이는 유럽 정치 공동체 정상회의의 만찬 자리에서 훈훈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딱딱한 분위기를 벗고 감미로운 음악으로 호흡을 맞췄는데요. 그 주인공들은 누굴까요?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지고 곧이어 마이크를 잡은 남성이 수준급 노래 실력을 선보입니다. 그러자 한쪽에선 드럼 연주까지 시작되는데요. 그 주인공은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 프랑스의 유명 배우이자 가수인 이브 몽탕의 고엽이란 곡으로 합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앞서 유럽 정치 공동체 정상회의가 아르메니아에서 열렸는데요. 공식 만찬 자리에서 훈훈한 합주가 펼쳐졌다고 합니다. 국경을 막론하고 함께 음악을 즐기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AI 시대의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교육입니다. 학교에서부터 체계적으로 AI를 가르쳐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AI 교육의 현주소를 한범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 선생님이 노트북을 펼친 학생들에게 AI에게 양치질이 무엇인지 가르쳐보자고 제안하자 아이들이 양치질 순서를 입력하고 칫솔과 치약, 세면대 사진을 올립니다. AI한테 물어볼 때 좀 더 자세하고 명확한 답을 받아낼 수 있게 질문을 할 수 있게 돼요. 국영수만큼 AI를 잘 다루는 능력도 필수적인 시대입니다. 교육부는 전국 1141개 학교를 AI 중점 학교로 선정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 교과 과목에서 초등학생은 68시간, 중학생은 102시간 이상 AI 작동 원리와 비판적 활용 능력을 배웁니다.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은 적어서 양에 비해서 되게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좀 더 많이 늘려서 이처럼 우리나라는 아직 아쉽다는 반응도 있는데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미국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정규 수업에서 AI 교육을 강화하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졌고 일본은 도쿄 도립고등학교에서 생성형 AI 과목을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중국은 작년부터 베이징 1,400여 개 학교에서 AI 수업을 의무화하고 단순 활용을 넘어 제품이나 앱, 로봇을 만드는 단계까지 교육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AI 녹음기에 대고 영어를 말하며 실시간으로 발음을 평가받습니다. 我觉得很有趣，会知道自己的评分，可以知道自己有哪些不足，可以竞技一下，又更好玩，可以比赛，就比谁更高。 AI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인재 양성 경쟁도 치열해지는 상황. 중점 학교를 넘어 의무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더욱 치밀한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어제 어린이날 프로야구가 만원 관중을 기록했습니다. 어린이 야구 팬들이 전국 야구장을 가득 채웠는데요. 꼬마 팬들 앞에서 선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을 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좋아하는 선수의 사인을 받는 어린이들의 표정에 설렘이 가득합니다. 언제부터 LG 좋아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LG 트윈스 화이팅! 타격 왕에 도전하며 힘껏 방망이를 휘두르고 선수들과 한마음으로 베이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애국가 제창부터 특별한 시구까지 오늘은 모두 어린이들의 목. 리틀 야구 팬들이 관중이 아닌 주인공으로 그라운드를 밟은 이곳 잠실 야구장은 오늘 하루 어린이들의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전국 야구장의 관중석을 꽉 채운 어린이 팬들에게 선수들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플레이로 화답했습니다. 팽팽한 투수전이 이어지던 잠실 더비에선 LG가 7회 박혜민의 결승타로 만든 한 점차 리드를 끝까지 지켜 두산을 제압했고 KT는 8회 권동진의 결승 적시타를 앞세워 롯데와 역전의 재역전을 거듭한 끝에 5대4 승리를 거두며 2연승으로 단독 선두를 굳게 지켰습니다. 삼성과 기아는 홈팬들 앞에서 두 자릿수 득점이란 화끈한 공격력을 선보이며
각각 키움과 한화를 꺾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도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25도 안팎까지 올라 덥기도 하겠지만 일부 내륙 지역은 현재 5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하루 새 기온차가 20도 이상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볕을 가려줄 구름이 없어서 낮 동안 자외선이 매우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덩달아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먹구름이 밀려들면서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비의 양이 많진 않겠지만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낮아져 서늘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9.1도, 대전이 7.7도, 대구 9.4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4도, 대전이 25도, 대구는 26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쾌청하겠고 날도 따뜻하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어린이날 설문조사 못 보신 분들 위해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어린이들이 어린이날에 하고 싶은 일 1위,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기. 받고 싶은 선물 1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답변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